네, 이제 대선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도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은 유세 총력전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후보들의 일정은 아무래도 근로자의 날에 맞춰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대선 승리 노동 존중 정책연대 협약식 이런 걸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 인근에서 군장병 부모들 그리고 장병의 애인들과 함께 간담회도 갖게 되고요. 이후에는 의정부에 가서 젊음의 거리에서 수도권 지지 유세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 도당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남으로 이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지역 공약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를 거쳐서 대전, 서대전 공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훑고 올라오면서 서부 쪽으로 훑고 올라오면서 집중 유세를 벌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청계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찾아서 노동정책 구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온국민 멘토단 임명식에 참석을 하고 이후에는 인천 유세 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4.3 평화공원, 제주의 유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평화공원 참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서울로 밤에 이제 이동을 해갖고 이제 시민들과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노동 헌장을 발표를 하는 등 아무래도 이제 그 노동 행보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는 일정을 오늘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대선이 정말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초반에는 양강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1강 2중 구도로 바뀌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여론조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이 25일에서 27일 전국 성인 1,006명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문재인 후보가 40%, 안철수 후보가 24%, 홍준표 후보 12%, 심상정 후보 7%, 유승민 후보 4% 정도로 되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이제 그 17일에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이후에 상당히 이제 그 초박빙의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하지만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는 격차가 이제 16%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상당히 좀 이제 일강 체제가 좀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해석들을 낳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에서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27일에서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42.6%로 나타났고 안철수 후보가 20.9%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6.7%로 상당히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7.6%, 유승민 후보가 5.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약 12%가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홍준표 후보와는 불과 4%포인트 정도밖에 격차가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그 보수와 중도 측으로 외연 확장을 꾀했던 그리고 거기 호응했던 일부 그 지지층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홍준표 후보로 다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원대 복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도가 바뀌다 보니까 후보별로 아무래도 전략 수정도 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두주자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기존에는 무시 전략을 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맹공을 퍼붓는 전략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통합 정부 구상을 밝히면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서 45%의 지지율에 득표율에 매직 넘버를 넘겠다 이런 각오와 함께 지금 전략을 좀 수정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TK 보수층 결집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충청과 수도권까지 바람을 확산시키겠다. 홍준표 후보 발언으로 하면 동남풍을 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보수층 결집을 상대로 해서 문재인 후보와 자신과의 그런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1대1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좀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이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혁 공동정부 구상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거의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 공동정부 그리고 자신의 강점으로 꼽히는 미래 비전을 동시에 제시를 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8일 남은 대선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하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판 대역전극을 모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고요.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4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표까지 이뤄내겠다라는 것이 일단 가장 좀 근래에 좀 해야 될 그런 목표로 잡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사표가 아니다. 나에게 표를 주는 것이 사표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변수 중에 세대별 투표율이 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 수를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 네. 전체 4,243만 2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12년 지난 18대 대선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볼 때 196만 7천여 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전체 인구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2030 세대, 그러니까 20대와 30대 세대의 수를 보면 58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012년에 1,547만 8천 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48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58만 명 정도가 줄었고, 비율 역시도 38.2%였던 것이 전체 유권자 수의 38.2%였는데 35.1%로 약간 2.3%포인트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를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 초중반 정도로 20, 30대에서 나타났는데 지금 약간 10%포인트 정도도 올라서 한 80% 초중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인구는 줄었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려는 의사를 여기서 좀 흐름을 읽을 수가 예. 있고요. 반대로 또 이제 506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2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오히려 20, 30대는 줄었는데 50대, 60대는 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율 자체도 40%에서 44.3%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만약 이번에 세대 대결로 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5, 60대가 지지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리한 구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0대의 적극 투표층 비율은 82.7%로 이제 지난 2012년 대선과 비슷한데 60대층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2012년 같은 경우에는 91.5%였는데 지금은 84.4%로 약간 7.1%포인트 정도 줄었다는 것. 이런 좀 흐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5, 60대가 어느 정도는 투표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조금은 예전보다는 동력은 떨어졌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인구의 차이, 인구가 좀 20, 30대는 줄고 5, 60대는 늘었고,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은 20, 30대는 높고 그리고 5, 60대는 좀 줄었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얼마 안 남은 만큼 유권자분들께서는 좀 잘 관심 좀 갖고 적극적으로 좀 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